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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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저희가 홍공쌤님을 이렇게 웬디북 인터뷰에 모시게 됐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1년을 거의 기다리다시피 했는데요. 맞아요. 1년 전에 연락이 오셨는데 그 사이에 좀 기회는 있었으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야 만나게 됐네요. 저희가 홍공쌤을 모시려고 했던 거는 나온 지는 좀 된 책이지만은 홍공쌤님께서 이제 엄마표 영어에 입시를 더하다라는 책을 내셨는데 처음에는 살짝 엄마표 영어와 입시라니 이건 너무 상업적인데 저 살짝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제목만 듣고는 또 홍공쌤님을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홍공쌤님만이 쓰실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파고 또 인터뷰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왔으니까 먼저 우리 홍공쌤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일단 양력부터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게 양력이 이제 하나로 규정이 좀 어렵긴 한데 일단은 영어교육 전공을 한 이제 임용고사 출신의 이제 교사, 공교육 교사. 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지도를 했고요. 네. 17년 차 와우. 교사를 하다가 17살 아니신가요? 한 살부터 네, 한 살부터.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공교육 기반의 이제 교사고 지금은 이제 교사는 아니고 이제 크리에이터만 하고 있고요. 일단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출신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EBS 강사를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2008년부터 해서 이제 14년째.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EBS 강사는 1년 단위 이제 계약이기 때문에 잘리지 않고 13번의 이제 재계약을 거치면서 잘 살아남았어요. 이제 14년 차 EBS 강사라는 것이 또 이제 하나의 양력이고 특히 이제 EBS 강사 중에는 국가대표 파견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국가대표요? 뭐 무슨 올림픽 영어 선생님 선발 대회인가요? 그 당시 EBS에서 그거를 이제 밀었는데 네. 쉽게 말해서 이제 EBS에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공채로 뽑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안에서도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영역에 이제 국영수, 뭐 탐구에서 이제 또 소수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강사분들을 선발을 해서 네. 그분들을 이제 강남 한복판에 네. 교무실을 만들어서 네. 거기에서만 1년 동안 근무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그 학교에는 안 나가고요? 안 나가죠. 학교에는 이제 기간제 쌤이 와우. 나가시는 거고 네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발이 돼서 대신에 끝을 파서 한번 연구를 해봐라. 와. 촬영도 하고 입시 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약간 국가 사업을 했었을 때 참 운이 좋게 선발이 돼서 1년 나가서 또 1년 더 연장을 해서 2년 동안 와. 영어도 이제 하고 정책도 좀 공부를 하고 그거 이제 국가대표 파견 이제 강의 한 2년 정도 했다라는 대단하네요. 특색이 있는 이력을 갖고 있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EBS 강의는 뭐 소폭 소량만 왜냐하면 이제 우리 YB들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후배님들이 많이 하시고 이제는 저는 이제 저의 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네. 홍공. 유니버스라는 회사를 차려서 제가 했던 모든 컨텐츠들을 이제 회사에 이제 담으면서 저도 이제 한 명의 착실한 직장인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공교육 교사를 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프리 선언을 하셨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셨어요. 물론 뭐 환호하신 분도 계셨지만은 네 그래서 그때 심정이라든지 지금 그리고 현재의 심정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걱정이라는 게 참 다양하더라고요. 여튼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시간과 생각을 해서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동시에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거 당연히 지금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은 홍콩쌤 그만두고 이제 학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그게 되게 걱정된다는 식으로 많이 넘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가는 게 이제 걱정의 대상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유료로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런 걱정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약간 공교육의 상징인데 이제 사교육으로 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그쵸. 약간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저는 이제 인강회사라든지 학원 쪽으로는 전혀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만둔 거였고요. 사실 몸값으로 불려가지고 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있고 뭐 실제로 뭐 제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나간 분들 꽤 많이 계시니까 홍콩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사실 제가 굉장히 학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빨리 가려고 하면
더 제가 젊었을 때 가는 게 맞죠. 어. 네, 강사들도 감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저를 볼 때는 지금 사실 좀 그렇게 타이밍 가긴 늦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묻는 거죠. 왜 이렇게 늦었냐? 거기를 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준비를 하는 더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튼 초반에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걱정해 주신 분들 저도 이제 걱정이 많이 되고 3, 4월 동안에는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정신적으로. 이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규칙이라는 게 생긴다는 건데 그렇죠. 규칙 없이 일단은 다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일은 내가 나름대로 또 결심한 게 있으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은 또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손쉽게 제가 1차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지만 그걸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뭐 지나면서 이제는 제 이제 회사도 이제 조금씩 이제 모양이 이제 좀 생기고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감사하게도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강의 요청도 많이 오시고 계속 하던 집필, 강의 이런 것들도 다시 이제 정상화되면서 지금은 집에 들어가면 그래도 좀 고개는 들고 다닙니다. 네, 가장으로서의.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너무 대단하시다고 느낀 게 저보다는 젊으시니까, 네, 저보다는 젊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또 자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철저하게 세우시고 그걸 실천을 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공익적인 것 그리고 다른 분들과 약속했던 그 부분을 계속 지켜가는 게 너무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루틴을 타고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그죠? 내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더 철저하게 이걸 지켜가는 모습? 지키려고 나온 거니까요. 와, 자, 이렇게 정말 열일하시는, 전 가끔 생각해 홍봉쌤님은 이제 분신술을 쓰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털럭 뽑아가지고 훗 하면은 한 10명쯤 나오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홍봉쌤께서 이 책을 엄마표 영어에 입시를 더하다에서 엄마표 영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인터뷰에서 주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재밌었던 게 이제 공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아이들을 보셨을 텐데 그 엄마표 영어를 하고 온 아이들, 경험한 아이들을 혹시 이렇게 눈에 띄도록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애가 생기기 전에는 이제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더 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맞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잖아요. 영어를 이제 갈수록 더 잘하는 애들보다는 갈수록 더 못하는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입시 영어로 가면 갈수록 그렇죠. 수렁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애들을 이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아이들 그리고 즐겁게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물과 기름처럼 나눠지는데 네. 애들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좋아하는 애들은 어쨌든 그 히스토리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어릴 때 노출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즐거웠던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그 동력으로 이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 때예요. 근데 그때를 이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한참 뭔가 외우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만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걸 버티는 건데 거꾸로 말해서 어릴 때 너무 이제 평가, 그러니까 시험이라든지 네. 단어 스펠링이라든지 평가, 분량, 무조건 뭐는 채워야 된다는 분량 이런 것들을 이제 꾸역꾸역 해온 애들이 이제 사춘기 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즐기면서 해온 애들이 정말 잘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 애도 마침 커가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저희 애도 그래서 3살 때부터 노출이 시작이 되면서 저도 엄마표 영어를 관심을 가졌고 지금은 저희 애가 이제 11살, 9살이니까 네네. 즐기죠. 밑바탕을 잘 깔아주셨으니까. 네, 굉장히 네. 느리지만 네네. 저는 엄청난 확신이 있어요. 그 지금 느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책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거북이의 역습.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사실 토끼와 거북이로 이제 엄마표 영어를 한 아이들을 이제 비교를 해주셨는데 사실 거북이의 역습이라는 의미를 다시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토끼를 이제 약간 학습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친구라고 본다면 흔히 말해서 얘는 뭐 벌써 이제 주니어 토익 같은 거 했어. 네. 얘는 원서 AR이 벌써 여기야 네네네. 라고
속도전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이제 학습적인 거를 이제 빨리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약간 토끼라고 해요. 토끼가 무조건 다 나쁘진 않죠. 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범한 집에 평범한 가정의 평범한 어머님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비범한 애들 말고. 그렇게 봤을 때는 학습적인 걸 갖고 왔을 때 부모님도 아이도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우리는 진도 베이스잖아요. 빨리 그렇죠. 빼고 숫자가 있으면 점수 따고 AR 있으면 어쨌든 하고 하는데 뒤에 또 쫓아오는 애들 있을 거고 앞에 또 앞서 나가는 애들 있을 거니까 굉장히 빨리 나가잖아요. 빨리 나가다 보면 왜 빨리 가야 되는지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언제까지 뭐 떼야 되니까 이게 다거든요. 속도가 그냥 그게 이유인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평가 스트레스라든지 불량 스트레스에 얼마나 좀 시달렸겠어요? 네. 이유는 모른 채. 그럼 이제 동력이 없으니까 사춘기 거의 초고에서 중학교 1, 2학년 때 뭐 절정입니다. 그때 돼서 한참 외울 거라든지 학습의 어떤 예외적인 요소라든지 이게 많이 등장할 때 이제 자빠지는 거죠. 가장 중요할 때 오히려. 네, 토끼가 그러면 이유도 모른 채 달리다가 그냥 빨리 다 떼야 돼. 네, 사실 네. 끝은 없거든요. 끝은 없거든요. 그렇죠. 자빠져 있는데 거북이는 어쨌든 좋아하는 것 중에서 관련 있는 것이 계속 노출을 뚜벅뚜벅 해온 애들이 재밌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교하게 계속 인풋이 들어오니까 얘가 이제 초고 지나가지고 중학교쯤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는 것들을 쉽게 말하면 연비가 좋은 거예요. 아, 네, 연비. 네, 초등학교 때부터 얘는 내연기관을 다져가지고 도로를 깐 거죠. 그러면 이제 토끼는 중학교 가가지고 고속도로 따지면 차 사고 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심지어 다른 차주랑 싸우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엄마랑 막 싸워요.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엄마랑 싸우는데 거북이는 간다 우리는 계속 그냥 가는 거야. 연비도 잘 나와. 그래서 쭉 가면서 입시영어적인 것만 조금만 해칭을 하면 네네. 굉장히 잘 돼서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결국은 고놈이 고놈되는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때 거북이 역습이 일어나는 교차하는 지점이 초고 중학교에서 골든 크로스가 저는 거의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 목격도 네. 많이 했고요. 네, 재밌는 게 그 원서 읽기 내공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끌고 간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이 책에서도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그 거북이를 키우는 그런 깔아주는 그 내공들이 이제 원서 읽기인데 그 원서 읽기가 사실은 사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예전에는 적용이 안 됐었는데 이게 엄마표 영어의 영향인지 프로그램까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짜 엄마표 영어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결국은 원서 확장으로 읽기 확장으로 간다.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평가가 사실은 리딩 베이스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리딩 탭스도 심지어 맞아요. 리딩 잘하면 점수 잘 나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리스닝 좀 연습하고 네. 쉽지 않은 지점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듣고 많이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리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이제 전이를 시키면서 나중에 이렇게 뭐 청독이든 뭐 어떻게 같이 가게 하느냐 이제 엄마표 영어 이제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엄마표 영어는 쉽게 말해서 습득론에 어떻게 무게를 좀 두고 있다고 봐요. 엄마가 네. 직접 티칭을 하냐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학습론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강사나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인 것이고 일반적인 평범한 집에 계신 분들은 노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노출. 그래서 들려주고 네. 관련 있는 거, 그렇죠? 읽게 해주고 활짝 그런 식으로 가게 하는 건데 학원도 제가 볼 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학원도 점점 더 이렇게 외국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또 인플루언서 분들이 엄마표 영어 쪽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하는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뜨거운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좀 롤모델링 하는데 영향을 또 받은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서 그래 학습론보다는 이제 기존에 지금 우리 어머님 세대들 5차 교육과정 미만 중학교 때 네. 영어 하신 분들 그래도 영어는 빡세게 해야지 외국어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보다 약간 좀 습득론 즐기면서 보고 읽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연비 개선에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교육 현장에서 좀 많이 계시고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서 들여오고 그걸 가지고 조금 학습의 중간 형태를 취한다든지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을 해요. 네, 이렇게 학습과 습득론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사교육과 이제 공교육에 이제 그걸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학부모들의 이제 참여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표 영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티칭을 직접 하는 그런 1세대였죠. 그래서 실제로 참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참여형 그리고 방목형이라는 재미있는 용어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엄마표 영어의 유형에 대해서 살짝 홍봉쌤님이 판단하신 걸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인플루언서 분들을 보면 전지전능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다 굳은 살이 돼가지고 어느 날 저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1세대 엄마표 영어 하신 분들을 진짜 여기 책에도 쓰였지만 정말 존경한다. 기반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렇게 직접 티칭하신 분도 계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하나씩 어떻게 보면 풀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나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인발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정말 주도적으로 뭐 프로그램 짜고 뭐 하고 워크시트 만들고 이런 약간 적극형에 좀 가까운 그 적극형에 완전 100으로 가게 되면 티칭이 오겠죠. 그렇죠. 티칭까지는 사실은 평범한 어머니들 따라가기는 되게 힘들고 오히려 잘못 가르쳤을 때는 부작용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티칭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목형이 또 있잖아요. 방목형. 네. 방목형은 말 그대로 이제 환경을 저는 깔아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혹은 이제 만약 집에서 환경이 힘들다고 하면 저는 기관을 쓰는 것도 소극적인 방목형으로 좀 가능하다고 봐요. 가령 이제 A라는 영어 도서관에 가서 내가 거기서 이제 원서 같은 거 막 즐겁게 보고 네. 관련 DVD를 보게 한다. 이제 그게 이제 완전 위탁이 아닌 것은 거기서 뭐 하는지를 알고 집에 왔을 때 유사한 거를 이제 깔아줘서 백업이 이루어지면 그건 집이든 어쨌든 학원에서 이루어진 거든 방목형이 이루어지니까 애한테 인풋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의 엄마표 영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인 거는 어떤 이런 재단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나온 거 워크시트든 이런 것들 DVD 설정 이런 것들을 엄마가 이제 센싱하고 감지하고 네. 애가 흥미가 뭐겠군이라고 주된 이제 판단을 해서 쭉 밀고 나가는 것은 적극적인 엄마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실제로 가정에서 어떤 게 가능할지를 혼자서 판단하는 것보다 배우자하고 사실 의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안 도와줘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 도와줄 거라는 의사도 확실하게 구분을 지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내가 다 끌고 가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 그러면 있게. 자기 안 도와줄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러면 확실하게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겠죠. 방해만 하지. 방해는 하지 마. 확실하게 워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임감갈 분담이 확실히 되고 대신 지원은 해라. 카드는 줘라. 아, 네. 책을 사든 내가 뭘 하든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네. 역할과 책임 분담이 확실하게 되듯이 나는 하기로 했는데 애매하게 가게 되면 나중에 방해도 막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논을 확실히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목이라 그러면은 사실 양떼를 끌고 가서 목장에 풀어놓거나 아니면 들판에 풀어놓거나 아니면 물가에 풀어놓거나 네. 어쨌든 그 환경은 그죠 위험하지 않은 환경으로 데려가는 것 그것도 방목이고 방치는 아닌 거죠. 방목과 방치는 차이가 네. 크죠. 방치는 학원을 보내도 애가 학원을 갔는데 왜 가는지 그냥 애가 보내달라고 해서 간 건지 네. 가서 이제 뭘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학원을 보낸 건지 제품을 사더라도 왜 샀는지에 대한 게 전혀 없이 네네. 그냥 난 뭐 폰이 필요하니까 샀다고 하는데 카톡만 할 거면 사실은 고성능의 어떤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산 거는 방치라고 저는 본다면 방목은 이게 왜 필요해서 어느 정도 금액 안에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 앞으로 소요해서 쓸지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믿고 맡기는 게 방목이니까 차이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참여형과 방목형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아빠로서 나는 방목형, 참여형 어느 쪽이신가요? 중간인 거죠. 아 중간.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아빠표 영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네. 저는 제가 짜서 와이프한테 알려줍니다. 제가 출근해 네네. 있는 동안에는 내가 이제 유튜브 목록을 재생 목록까지요? 목록을 쉽잖아요. 네네.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아, 네. 어쨌든 책 같은 거 많이 목록들 있잖아요. 제가 보고 금방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들도 보면 애가 좋아하는 건 판단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생 목록 같은 거 모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저 이거 1시간짜리니까 네. 점심 먹고 나서 애들 오후에 멍 1시간에 네네. 거실에 살짝 틀어놔. 와.
그러면 애들이 관심을 갖게 될 거니까 네네. 그때 엄마 보고 있었는데 끌까? 라고 하면 애들이 아니 더 보고 싶어요. 시험 때 뉴스가 재밌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뭘 노출시킬지를 저는 정해주는 편이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는 방법은 방법이지만 저는 사실 이제 참여를 어느 정도 하고 그쵸.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조정은 하지만 네네. 실제 이제 실전하게 하는 거는 이제 와이프의 손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저는 약간 중간에 있지만 힘든 거는 별로 없죠. 왜냐하면 그것대로 이제 와이프는 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고 애들이 알아듣고 이제 대답을 하니까 영어로 그걸 아웃풋이 보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와이프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죠. 어. 아니 왜 애가 영어로 하지? 그럼 이제 저는 보고 나올 때가 됐어. 천천히 했기 때문에 네네. 3살 때부터 천천히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 할 수 있는 무료 앱이나 이런 것들로 저는 계속 이제 시켜주거든요. 네네. 앱도 사서 와. 사단다 이런 거 태블릿 같은 걸 하나씩 사서 네. 대여를 해줘요 애들한테. 오, 태블릿을 대여를 제가 해준다고요? 대여해준다고 애들한테. 아. 줘버리면 자기가 다 깔고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니까. 네 거다가 아니라. 그럼요. 대신 대여해줄 건데 너가 관리를 잘하면 이름표는 붙여줄 수 있어. 오, 네.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고 딱 하나 제가 힘든 건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자기 전에 그림책을 영어로 읽어줍니다. 그게 제가 이제 강도가 제일 높은 지점인 거죠. 그게 제일 높은 거라고요? 네, 단내날 때까지 읽어줍니다. 아, 네. 오늘은 내가 정말 여기서 쓰러지겠다. 보통 한 몇 권 정도 되던가요? 권으로 자기 전에 그림책으로 하면 그래도 한 AR 1에서 2짜리 읽어주면 많이 읽어주면 4권에서 5권. 1에서 2면은 굉장히 낮은 게 아니거든요. 꽤 그렇죠. 들밥도 있고, 네네. 그거를 4권이나요? 네, 처음에는 카운팅하는 거 이런 위주로 했었는데 네네. 웬디 북거도 저는 많이 읽혔습니다. 아, 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분류가 잘 돼 있으니까 고르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카운팅이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두 권씩 읽어줬어요. 정말 감질만 나잖아요. 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천한 지는 한 10개월 다 돼가거든요. 지금 그래서 종류로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한 50권 종류.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읽히다 보면 정말 그렇게 금방 가잖아요. 네. 얇으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AR 한 2 정도 되는 그림이 많은 책들을 네네. 읽어주는데 한 번 읽으면 지금 그림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72페이지 다 읽고잖아요. 와, AR2가 네, 그 정도 되거든요. 72페이지로 그게? 딱 맞춰진 책이 있더라고요. 와, 웬디북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내돈내산 한 거죠. 네. 그래서 읽히는데 너무 좋아서 읽고 또 비슷한 거 읽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와우. 또 아까 말했던 인풋 또 딴 것들 앱이나 이런 거 활용해서 계속 해서 너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밌게 시스템화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재밌으실 시기인 것 같아요. 선배로서 봐서. 왜냐면 아웃풋이 막 나오고 그게 눈에 보이기 확인이 되는? 듣는 건 확실히 네. 듣고 이해가 된다는 게 네, 보이잖아요. 네. 근데 반응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한글도 있지만 영어로 툭툭 덩어리져서 나온다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와이프도 더 확신이 생기는 거죠. 와, 이거구나. 더 실천을 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와, 지금 인풋 얘기를 해주셨는데 인풋을 그럼 그렇게 꾸준하게 해주시면서 목록을 작성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유튜브 목록도 그렇고 책도 이제 선택을 하시는데 네. 이 책에서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I-1과 I+1에 대한 얘기였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레벨을 쭉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해가다가 뭔가 레벨업을 필요로 할 때는 I+1의 법칙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에서. 근데 I-1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이제 크래션 해가지고 이제 I+1 많이 하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크래션 세계적인 학자고 맞아요. 일동의 어떤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스캐폴딩을 해서 이제 올리는 것이 이제 비계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 네. 맞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는 어쨌든 외국어잖아요. 네, 네. 그럼 외국어라는 거는 애가 why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 봐야 되는지 학습해야 되는지 동기가 사실 애들은 없어요. 그렇죠. 애들한테 동기가 뭐 있겠어요? 없는데 딱 하나 있죠. 재미잖아요. 재미잖아요. 맞아요. 재미있는 건데 재미가 있으려고 하면 안에 등장하는 것이 좀 굉장히 웃기거나 아니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려면 이해가 된다는 거는 한국어 수준은 애는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영어로 애가 아무리 우리말 나이로 만 3, 4세라고 해도 영어로는 0세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한국 기준으로 해서 i에다가 플러스 1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안 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실수 많이들 하세요. 음. 네,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영어를 좋아하고 쭉 하기 위해서는 습관 형성이 먼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애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쉬운 거를 보여줘야 애가 이해가 돼야 재밌지. 그래서 I-1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I-1을 주창하는 이유는 네. 습관 형성이 어쨌든 초반에 돼야 그걸로 가고 엄마도 안 지치거든요. 왜냐면 애가 엄마가 지쳐서 안 하고 싶어도 엄마 오늘 이거 읽을래가 돼야 엄마도 힘들어도 또 나가는 건데 엄마 나 읽기 싫어하는데 엄마도 나도 싫어 잘 됐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 네. 엄마 병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I-를 생각하고 있고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꾸준함을 위한 어떤 도구일 수도 있겠네요. I-1. 저도 얘기를 보면서 되게 신선했어요. 항상 I+1 얘기만 듣다가 네, 그 I-1도 굉장히 인상적인 지점이었고요. I+1 자빠져. 다 모여있어 자빠져 있어요.